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가는 CTS가 크리스천 청소년들을 위해 준비한 무대 다음 세대 마이크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역시 다음 세대들의 특별한 강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무대 뒤에서 우리 아이들이 떨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오늘 저희 강연에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마같이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죠. 배우 이혜근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방송 때 너무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너무나 좋았어가지고요. 네. 사실 제가 그 일주일을 기다리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설레셨죠. 네, 그리고 오늘 이곳에 오는 그 발걸음이 설렘과 기대로 네, 저도 너무나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기대돼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에게 큰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개그맨 오지원 집사님 나오셨습니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딸이 3명이거든요. 네. 한 딸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사실 이제 아빠로서는 얘기해봤지만 직접 이제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 딸도 이런 생각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딸들이나 아니면 그 부모들이 딱 들으면은 이 아이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정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을 좀 네. 알아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국기독교대안학교연맹 사무총장 차영애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에 나가고요. 네. 아주 학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이걸 보고 학생들이 스스로 모여서 연습도 하고 경선까지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기대가 되지만 네. 앞으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CTS의 마스코트 예삐도 함께하고 있고요. 또 그 옆과 뒤로 오늘 함께해 주실 월광 기독학교, 미랄 두레학교, 비모대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CTS 아트홀에서 전해드리는 마음을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강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감사를 고백하시나요? 먼 타국에서 느꼈던 감사의 순간을 들려줄 정소희 학생의 강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정성 어린 음식과 아낌없는 사랑을 준 또 다른 가족들이 있는 곳. 여기는 어디일까요? 바로 캐나다입니다. 2년 전 교환학생으로 갔던 캐나다에서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곳에 잘 적응하지 못했던 제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먼 타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저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 한평군에 위치한 월강 기독학교에 다니고 있는 10학년 정소희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캐나다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에 지원을 했는데요. 처음 지원을 했을 때는 정말 단순하게 영어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 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또 혼자 생활해본다는 그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나다 교환학생을 지원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캐나다 교환학생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캐나다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전혀 실감도 나지 않고 제 마음속에는 자만함으로 가득 찬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열정과 자만함이 반반 섞인 그런 마음으로 시작한 캐나다 교환학생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역시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딱 가서 일주일을 딱 살았는데 학교에 갔더니 그렇게 쉽게 사귈 줄 알았던 친구들은 정말 한 명도 사귈 수 없었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또 캐나다는 급식실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은 3, 3, 5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먹는데 저는 친구가 없잖아요. 원래 한국에 있으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일 텐데 그 시간이 너무 좀 저에게는 좀 무섭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잖아요. 저에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 9명을 한꺼번에 딱 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했고 그때 그 친구들 중에는 한국, 중국, 뭐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적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같이 교환학생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다양한 위로와 조언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친구들이 제 캐나다 교환학생 시간 속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은혜이지만 그때까지는 그냥 뭐 교환학생 생활하다 보면은 친구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고 그런 거 아니겠어? 라는 자만한 마음으로 여전히 교환학생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원만하게 교환학생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홈스테이에 교회를 한번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저희 홈스테이가 러시아 분들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 전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저랑 조금 다른 거예요. 러시아어로 일단 설교를 하시고 2시간 내내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도저히 거기는 못 다니겠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가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이제 막 찾아봤는데 사실 제가 교환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저 혼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이제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 홈스테이 언니 친구가 이제 한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제가 있는 그 서리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에 다니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제 사정을 듣고 그럼 내가 너 캐나다 교환학생 할 때 내가 픽업 해주겠다. 해줄 테니까 교회 다녀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제가 5개월 캐나다 교환학생을 하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그분이 매주 오셔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갈 수 있게 왔다 갔다 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또 한인교회를 가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때와는 다르게 제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하셨고 또 아멘니아라는 공동체에 또 속하게 하셔서 그 캐나다에 있는 현지 분들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오히려 제가 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지금 생각하면 은혜고 그때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제가 그 타지에서도 신앙적으로 소홀하지 않도록 교회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 감사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해외에 나가면 가장 생각나는 게 또 한국 음식이 가장 생각이 나잖아요. 저도 거기서 굉장히 한국 음식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하루는 그냥 같은 동아리 하는 언니한테 언니 나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 이렇게 그냥 흘리는 말로 한번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며칠 뒤에 저를 집으로 초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떡볶이랑 김말이를 딱 해놓고 너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고 어머니도 옆에서 마치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처럼 막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그때 저한테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라고 또 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제가 되게 눈물이 핑 돌게 하는 그런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교환학생의 홈스테이로 있으면은 그 홈스테이 가족들한테 이제 뭐 한국이 그립다던가 이런 음식이 먹고 싶어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눈치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를 딱 부르시더니 그분이 딱 그 한국 음식 요리법이 적힌 책자를 딱 보여주시면서 혹시 제 이름이 이제 크리스티나인데 영어로 크리스티나 혹시 너 한국 음식 그리면 말해. 내가 이거 보고 만들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피클통에 담긴 주황색 김치를 이렇게 쓱 건네시면서 내가 한국인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서 만들어 봤어.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김치가 약간 피클과 비슷한 느낌이고 또 매운 걸 잘 못 드시다 보니까 이제 빨간색 김치가 아닌 주황색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간이 너무 감사했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흘리는 말까지 귀담아 들으시고 이 김치를 또 외국인이 담긴 김치를 또 먹게 해주실까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곳에서 정말 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소위 건강한 돼지라고 하죠. 제가 그곳에서 건강한 돼지가 돼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멘. 제가 캐나다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저를 사랑해 주신 걸 표현해 주셨어요. 제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
그리고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항상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신 그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쟤 그냥 캐나다에서 잘 되게 생활해 온 거 그냥 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많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정말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말해주시려고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캐나다에 가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매일같이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실까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캐나다에서 느끼고 나니까 제 존재 자체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제 앞날이 막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제가 특별하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임을 깨달으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똑같이 특별하고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절대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문득 한 가지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멀리는 아프리카, 세계에 있는 그리고 가까이는 한국에 있는 좀 어려운 아이들이 계속 눈에 밟히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들도 하나님이 너무 소중하게 특별하게 여기시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뭔가 어려운 현실에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똑같이 그 아이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좀 알게 해주면 어떨까? 저를 사용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늘 감사하면서 오늘도 저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광 기독학교 정소희 학생의 첫 번째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소희 학생 원래 되게 두렵고 네.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했는데 소희 양이 말해준 것처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그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일찍 이룬 소감이 어때요? 일단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네. 벌써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느껴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도 알고 맞아요. 하나님의 눈은 항상 늘 소원 양을 향해서 향해 있었잖아요. 그걸 느낌으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도 깨닫고 그로 인해 나만이 아닌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같이 베풀고 네. 느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요. 맞아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멋져요. 정말 맞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소희 양이 말해준 것처럼. 근데 제가 보통 알기로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교 때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중학교 때 가게 됐을까요? 중학교를 입학할 때 이 프로그램 소개를 받고 마음이 확 사로잡혀가지고 입학을 하면 내가 나이가 되면 꼭 이걸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큰 고민 없이 바로 신청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자리에요. 월광 기독학교 김은희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신데요. 소희 양이 소개를 해주긴 했지만요. 교장 선생님 원래 월광 기독학교에는 이렇게 해외 학교와 교류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희가 지금 어제 밤 11시 반까지 학교에서 단일 기도회를 마치고 이후에 새벽까지 준비하고 네. 오늘 아침에 6시 출발해서 이 방송에 출연하는데 너무 기특하게 잘해서 너무 잘했습니다. 학교장으로서 뭉클하니 뿌듯하시죠? 너무 대견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 12년 연계교육 과정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초등 프로그램 6년 있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 안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필리핀, 그리고 2학년 때 캐나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독일 GMS와 또는 미국과의 교환학생을 파견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각 과정 안에서 뭐 독일 체코라든지 또는 중국 러시아 분야라든지 해서 학교의 그 통일 비전 트립을 이렇게 그런 통일 방향에 맞춰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키워가는 그런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달란트를 아이들에게 주실는지 정말 아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너무너무 기특하고 대견하고 이런 해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첫째 도전할 수 있는 정신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가서 두렵지 않은 것처럼 무서움이 다 사라진다고 해서 네. 어떤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쓰실런지를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길을 뭔가 발견해 가고 그런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소희양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요즘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요즘에는 제가 학생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 한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건 뭐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학교 입학 설명회를 할 때 앞에 나가서 이제 부모님과 질문을 이렇게 답해드리는 거를 한 적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질문 가운데 이런 게 있었어요. 후배들을 꼭 이 학교에 월강 기독학교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초등학교 때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먼저 찬양을 불러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경험을 해본 다음에 중학교가 사실 그 자아를 찾는 시기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월간 기독학교나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게 되면 그 환경이 너무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 친구들이 그냥 친구들이 아니라 동역자와 같은 느낌으로 깊어지면서 맞아요.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게 바로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 게 중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세상에 나가기 직전에 이제 내 비전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나가야 하는지 어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걸 다시 생각해 본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그런 킹스키즈라는 그런 단체에서 뭐 전도여행 다니고 뭐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걸로 인해서 제가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기독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자가 되라, 네. 꿈을 꾸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아요. 사실 꿈을 꾸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선 요셉이 감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어디를 가서 혼자 남겨진 그 시간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고 네. 거기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굉장히 전 굉장히 좀 이 학교 안에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소희 양이 학교 이야기를 해주는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학생이요 누군가에게 우리 학교로 오세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건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대안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만족감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도 대안학교를 통해서 꿈을 찾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소희 양만의 계획도 있을까요? 캐나다에 가서 겁이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제 기구에 자꾸 시선이 가고 이제 그런 기구들에서 아이들을 도와줄 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네. 어떤 기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마케팅 일을 해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네. 또 UN이라는 곳에 가서 제가 한번 세상을 좀 더 넓게 섬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아이들이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꿈을 가진 학생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것 같고요. 그 꿈과 계획 속에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정말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소희 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월광 기독학교 정소희 학생의 첫 번째 강연 들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강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아조루증입니다. 2년 전 CTS 간증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원기 군의 이야기는 당시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그 이후 원기를 다시 만난 곳은 SNS.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활동하며 다양한 일상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음이 훌쩍 자란 원기의 진솔한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라대학교 8학년에 재학 중인 15살 홍원기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는 나의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어요. 저는 조금 특별한 병을 앓고 있어요.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는 병인데 5살 때 이 병을 알게 되었어요.
5살 때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고 또 놀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모자를 쓰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모자를 쓰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유치원 졸업 후에 집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영어 방과후를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또 놀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또 상처를 받아 울었어요. 바로 영어 방과후 수업을 그만두었어요. 5학년이 지나서 몇 개월쯤 안 됐는데 부모님께서 미랄두리학교라는 곳을 찾게 되셨어요. 일주일 동안 미랄두리학교 2학년 교실에 체험을 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기 전 저는 또 아이들이 또 날 보고 놀리지 않을까 하며 긴장했지만 교실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저를 너무나 반겨주었고 환호해 주었어요. 덕분에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일주일 동안 정말 즐겁고 편안하게 체험을 하면서 이 학교를 다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2014년 9월 즈음에 정식으로 미랄두리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미랄두리학교를 즐겁게 다니고 있는 동안 10월 달이었는데 한 미국의 연구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몸에 필요한 약을 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그 친구들하고 멀어진다는 게 조금 아쉬웠죠. 그런데 친구들이 미국에 떠나기 전 저에게 편지를 주었어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소중하고 특별했거든요. 편지의 내용이 한 2-3개 정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원기야, 우리가 여기서 응원할게. 원기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힘내. 그리고 2학년 때 저를 잘 보살펴 주셨던 2학년 담임쌤 미기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미국에 오게 되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야 했어요. 피를 뽑고 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하고 MRI 검사를 거의 한 3시간 동안이나 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지만 친구들의 편지를 몇 번이고 보면서 힘을 냈어요.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힘을 내야겠다며 생각했어요. 제가 검사를 받았던 곳은 보스턴 아동병원이었어요. 저는 보스턴 아동병원에서 저하고 똑같은 병을 앓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놀랍게도 저하고 나이도 똑같았어요. 콜롬비아에 살고 있는 미겔이라고 하는 친구였어요.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미국에서 약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학교에 등교하기 시작했을 때 여전히 친구들이 저를 너무나 반겨주었고 저도 너무 반가웠고 친구들에게 고마웠어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미국에서 받은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부작용이 정말 심했어요. 머리도 너무 아프고 구토를 정말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약을 복용한 지 5일이 지나서야 그 약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 약을 복용하는 동안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었어요. 약을 끊고 난 후에 신기하게도 저의 몸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미랄두리학교 2학년 때 일입니다. 미랄두리학교에서는 2월 달에 졸업을 한다는 의미로 배움 발표회라는 것을 해요. 다른 학년마다 다른 주제로 발표를 해요.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하거나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발표를 해요. 저희 2학년 발표는 동물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거였는데 저는 긴장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은 데서 하는 무대에 서는 걸 굉장히 떨려했거든요.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덕분에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어 페스티벌, 성경 해변별, 체육대회 등 많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났던 건 당연히 체육대회였어요. 저는 체력이 좋지 않아 많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다 함께 있어서 재미있고 좋았어요.
6학년을 지나고 또 7학년을 지나 어느새 8학년 15살까지 오게 되었어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하지만 15살이 되어서인지 몰라도 체력이 점점 떨어지고 기력이 점점 떨어졌어요. 제가 원래 올해는 치료를 받는 시기인데 치료를 받지 않아서인지 일어나면 항상 10시를 넘기거나 또 학교를 안 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무력해져 갔어요. 이제 치료에 전념해야 할 시기가 온 건가? 학교를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지만 이런 제 생각을 부모님께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선생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선생님들은 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저에게 맞춰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선생님과 이 학교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다시 학교에 등교했을 때 친구들은 또 너무나 반겨주었고 저와 함께 학교에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키도 작고 머리카락도 잘 나지 않아요. 2학년 때 키 차이가 얼마 안 나던 친구들이 이제는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훨씬 힘도 세졌어요. 그런데 가끔씩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형 누나들과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친구들은 요새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저를 찐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 잘 모르지만 미래도래학교가 진짜 교회 같아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미래도래학교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저 같은 사람들이 즐겁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 그런 학교와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 제 삶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제 삶이 행복한 이유는 저를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동생 그리고 친구들이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원기 군의 두 번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요, 원기 군 같은 경우는 이런 방송 조명들이 원기 군에게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정말 멋진 강연 보여준 원기 군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프로제리아 신드롬이라고 원기 군이 말을 해줬는데 사실 어떤 병인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시거나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원기 군의 아버님이 나오셨거든요. 아버님께서 원기 군의 병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프로제리아 신드롬은 이제 영어에 있는 공식 명칭이고 우리나라 네. 말로는 소아 조루증이라고 하는데 이제 노화가 정상인들보다 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네. 원기처럼 이제 키가 좀 잘 작고 또 머리카락 같은 것이 좀 안 나고 좀 이제 관절이나 이런 곳들이 많이 불편하고 네 그런 병이죠. 네, 미랄 두레학교에 대해서 원기가 미랄 두레학교는 교회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학교가 참 사랑이 많고 좋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 싶은데 이 자리에 미랄 두레학교 교감 선생님 조이훈 선생님이 나와 계시거든요. 미랄 두레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선생님? 네, 원기가 사실 친구들에게 고맙단 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원기가 저희 학교에 있어서 친구들이 원기가 있어서 되게 고마워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에서 친구들이 그 말 들었으면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했을 거라는 생각을 들고요. 네 가지 성장을 목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사회적 성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12학년제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학년부터 12학년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 평상 다른 아이들과 생김새와 신체가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지내고 활동하다 보면 아이들에게 느끼는 그런 강점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 아이들의 진심을 보고 그 아이들의 능력을 보고 또 그 아이들이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그 사랑들을 느끼면서 아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함께
빚값으로 사신 지체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고 그 안에서 내가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소중하다는 생각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데 학교에서 느꼈던 그 공동체를 세상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로 나만 행복이 아닌 정말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학교로 그런 아이들도 자라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고 그것들이 결국 아이들에게 같이 이렇게 함양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기가 이렇게 학교와 친구에게서 좋은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계속 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원기 군이 삶이 너무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을 듣는데 사실 저가 더 감사했어요. 제 마음이 꽉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원기의 강연 오지원 집사님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어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간증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그 내면을 보시거든요. 네. 근데 그 내면을 볼 줄 아는 아이고 원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단점이고 그 단점을 이 단점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단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기 안에 정말 무궁무진한 그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큰 아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장 작은 아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큰 아이기 때문에 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저도 맞아요. 하나님 쓰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원기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요즘 원기 군이 가장 하고 싶은 거, 목표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하고 싶은 저는 유튜브 그 윤리와 치에라는 유튜브 하고 있는데 그 뜻이 제 동생 이름이 수혜거든요. 제 네. 이름이 원기고 그래서 제 이름이 발음이 안 되니까 이제 제 이름을 윤리라 부르고 동생 이름을 치에라고 불러가지고 네. 윤리와 치에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어떤 콘텐츠들 뭐 만들고 싶어요? 그냥 아무거나 올리고 있어요. 아, 주제 상관없이. 네. 아하, 알겠습니다. 너와 콘텐츠다. 100만 유튜버 가야죠, 원기 군. 네, 지금 100만 8만 4천 명 정도 됐는데 오. 다시 한번 몇 명이요? 8만 8만 4천 명. 구독자 8만 4천 명. 죄송한데 저랑 좀 같이 콜라보를 좀 해주시면 안 아버님께서 될까요? 8만 5천 명이라고 정정해 주셨습니다. 와. 원기 군 오늘 귀한 강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릴 학생의 등굣길 정말 특별합니다. 디모대학교 이혜은 학생이요, 자기의 등굣길을 브이로그로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내줬어요. 그 영상으로 함께 등굣길 동행하면서 이어서 강연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거제에서 사천까지는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터널 들어왔어요. 지금 혜은이는 잠이 들었습니다. 예은 씨, 맛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대안학교 디모대학교를 재학 중인 10학년 이혜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주제는 바로 설레는 7시간입니다. 도대체 뭐가 설레고 어떻게 7시간이나 설렐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남해 땅끝 거제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는 거제도가 아닌 경기도 안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의 설레는 7시간의 정체는 저의 등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등교길은 어떠하셨나요? 네, 여러분들의 등교길에는 피아노 학원, 오락실, 문방구, 분식점 이런 것들이 있으셨겠지만 저의 등교길에는 조금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저의 등교길에는 톨게이트, 휴게소, 졸음쉼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요.
저는 매주 3년간 매주 편도 7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몸은 몸대로 힘들고 학비는 학비대로 내고 시간은 시간대로 흐르는데 도대체 이렇게까지 네가 이 대안학교를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뭐야? 라는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 학교를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100명이 조금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생활하는 작은 공동체입니다. 학교 및 기숙사에서 24시간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하는데요. 공부뿐만이 아니라 빨래, 식사, 잠 등등을 모든 것을 항상 함께 합니다. 네, 그렇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친구, 선후배와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는 먼저 사과하고 이해하고 나를 먼저 낮추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와 초코파이 때문에 싸운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큰 학생들이 무슨 초코파이를 가지고 싸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기숙사 학교인 저희 학교에서는 이 외부 음식인 초코파이가 정말 귀한 간식입니다. 요즘 군대에서도 초코파이는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아무튼 이렇게 누가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잘못을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바빠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마구 뱉었습니다. 네, 그렇게 화해도 하지 못한 채 수업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렇게 수업 시간이 시작되고 저희는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 단 10분 만에 저희는 복도에서 한 번, 화장실에서 한 번, 교과서를 꺼내다가 한 번, 문 앞에서 한 번, 저희 학교의 건물이 그렇게 작은 건물이 아님에도 저희는 단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4번을 마주쳤습니다. 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머리를 받고는 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저희는 무엇을 쓰고 있었을까요? 네, 예상하셨겠지만 저희는 서로에게 사과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작고 이 끈끈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갈등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발생하고 해결을 하지 못하면 생활 속에 큰 불편함이 있는데요. 저희는 먼저 사과하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나를 낮추는 법을 자연스럽게 내면에 자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디모대학교에 오게 된 계기는요. 제가 사실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정말 사소한 일이었는데요. 저와 함께 놀던 친구들이 좋아하던 아이돌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돌 그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그렇게 따돌림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친구의 역할을 잊어갔고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이 무뎌져 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을 준비하던 저는 제가 가려고 했던 3곳의 중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저를 따돌렸던 그 친구들이 모두 흩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도피처가 필요했고 어떻게든 그 3곳의 학교를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찾다가 지금 이곳 대안학교에 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디모대학교에 오고 일주일이 될 쯤 이곳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 선배들은 너무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제가 아플 때도 보건실에 누워있는 저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선후배 할 것 없이 저에게 와서 저의 등을 토닥토닥 해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러한 격려와 위로가 저에게는 익숙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저희 디모대학교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디모대학교를 통해 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정교회장이라는 자리에서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일을 처리하는 방법도 너무 서툴었고 저의 말만 할 줄 알았지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서 섬김의 기쁨을 알고 또 학생들을 존중하는 법, 기다리는 법 등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이렇게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래 되게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학교를 위해 일하고 이렇게 섬겼을 때 저의 마음속에서는 학생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또 학생들이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걸 좀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저에게는 공허함과 허탈함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중등부 회장이라는 자리에 두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고, 또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의료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요. 이러한 소망을 제가 실현할 수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학교에서의 생활, 경험으로 인해 저는 지금까지 학교 가는 길이 너무나 설레기만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의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저의 소속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느 국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교육부에 소속되어 여러 혜택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다니지만 학교 밖 청소년 취급을 받는 저 이혜은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요? 제가 의도치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여성가족부 소속이고요. 그래서 교복비, 급식비, 수시 입학 등등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디모대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또 이 학교에 온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학생들 중에 자신이 다닌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할 때 이렇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혜은 학생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학교 얘기를 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요? 저 사실 혜은 양의 강연을 들으면서 한 가지 반성한 게 제 출근길 1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너무 짧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보통 아침에 학교 가라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깨우면요, 저도 그랬고 몰라, 가기 싫어, 잘래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저희 애들은 5분이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담 바로 옆이 중학교예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가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저희 아이 학교 가는 모습을 보면 항상 지각해서 뛰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7시간을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간다는 거는 정말 너무나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싶은데요. 내가 다니는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과 앞으로의 그 비전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대견하고 네, 너무나 좋네요. 혜은 양, 학교 좋은 점이 너무 많을 텐데 그중에 딱 하나만 꼽자면 어떤 걸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희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바로 맞춤형 수업인데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거나 자신의 진로, 또 자신이 배우고 싶은 취미, 운동, 악기 등등을 자신이 직접 수업을 개설하거나 또 신청해서 수업을 듣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해서 피아노, 기타, 플루트를 배웠고요. 또 지금은 첼로를 배우고 있습니다. 또 앞서 제가 아까 강연을 할 때 제 꿈이 간호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멜런티얼이라는 동아리를 통해서 의료, 보건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인체를 함께 탐구하고 또 직업 윤리를 함께 배우면서 이렇게 저의 미래에 대한 시야를 좀 넓혀주는 것 같아서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사실 짜여진 시간표 그대로 그냥 국어, 수학, 도덕 수업 들었거든요. 근데 혜은 양 강연 들으면서 또 생각했던 게 대안학교를 다니면 혜은 양 같은 경우는 간호사에 관심이 있고 간호사라는 꿈을 갖고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뭔가 꿈에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게 대안학교의 장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최근 학교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주말 잔류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저희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이 혜은아 밥을 만들어 보지 않겠니?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난 감자를 가지고 제가 감자전을 부쳐서 직접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혜은 양이 직접 만들어주신 감자전을 드신 디모대학교 이상은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교장 선생님, 감자전 맛이 어땠나요? 맛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맛이 그렇게 너무 솔직하신데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제자의 사랑이 담겼습니다. 조리사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걸 비해서 멋은 좀 못했지만 네.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가는 어. 우리 이혜은 학생이 직접 만들었다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요. 두 번째로는 그 감자가 일반적으로 그 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학생들이 감자인가요? 그 노작 시간이 있습니다. 노작. 노동과 작업이라고. 아, 노동과 근데 작업. 주 1시간씩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에 봄에 그 노작지에다가 감자를 심고 가꾸고 또 수확을 한 그 감자로 혜은이가 직접 만들었다는 데서 감동입니다. 감동. 선생님 너무 맛이 없을 수 없겠는데요. 근데 우리 1급 조리사 선생님에 비해서 조금 못하다는 것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선생님 이렇게 혜은 양처럼 학교를 사랑하는 이런 학생들을 보시면 교장 선생님으로서 정말 뿌듯할 것 같은데 혜은 양이 특별한 건지 이 디모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 이렇게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일일이 다 물어보지 않아갖고 잘 네. 모릅니다만은 네. 많은 분들이 견학으로 이제 견학으로 와요. 견학으로 와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야, 학생들 얼굴이 매우 밝다. 인사성이 아주 좋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이야기하셨어요. 이 얼굴이라는 게 그 우리 영혼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네, 마음의 그 마음이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불안하면은 얼굴이 나타나요. 네.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얼굴이 아주 밝아서 저 볼 때마다 저도 기쁘고 학생들 행복하게 네.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너무 네. 듣는 저희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너무 좋고 학교 생활이 너무 행복한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고 말한 게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차영희 목사님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 한 명이 학교 담장에 올라가서 놀다가 운동장으로 떨어지면 교육부 소속이며 학생이 돼요. 근데 잘못해서 운동장 바깥으로 떨어지면 우리 아까 혜은이 학생처럼 여성가족부 소속이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학생이라고 부르질 못해요. 근데 그 명칭이 문제가 아니라 학생이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아까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학생으로서 맞대기 누려야 될 권리라든가 그런 혜택들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이 발의가 돼서 법사위까지 올라갔었는데 본회의를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1대 때 그 박찬대 의원이 다시 발의를 해서 지금 이제 교육위에서 법안이 논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혜은 학생이 그 혜택을 받고 꼭 학교를 졸업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혜은 학생 같이 이렇게 행복한 아이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안학교의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은 양 마이콘에 참가할 때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때 인터뷰 때 매일 선물 받는 기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 기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하루가 저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저희가 이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루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 있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디모대학교에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겠다고 나온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또 함께 즐겁게 생활하면서 또 매일 새롭게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게 매일 선물 받는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은 양 앞으로도 등굣길 힘내시고 항상 앞으로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오늘 혜은 양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마이크온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크리스천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10분 이내로 촬영하여 원고와 함께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감동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마음을 이끌
이끄는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 다음 세대 마이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함께해 주신 오지원 집사님 어떠셨어요? 1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지실까, 어떤 리더가 될까라는 네. 생각이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대안학교 아이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아이들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대안학교들을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영예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덧붙여 주시겠어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이들을 자라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과 또는 교회가 온 힘을 합쳐서 저 아이들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 마이콘 매주 다양한 주제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되니까요. 계속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